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3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냐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금일 비트코인의 시세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전망 분석들, 기술적 분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골든크로스 출현이나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중앙은행발 디지털 화폐와 그리고 암호화폐는 공존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코인들이 살아남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일 거래 대금이 10조 원에 육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 번에 2,400억이 거래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미국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혁신 선도를 희망한다 라고 이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랠리에도 비관론자들이 비트코인은 쓰레기 코인이다, 안전자산이 아니다 라는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비트코인 선물을 검토 중이다 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번에 정부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래소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텔레그램은 그램 가치가 돈 원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유럽 기관 투자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시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아주 재미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는 아직도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9,500달러 선까지 왔습니다. 9,500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11달러까지 왔네요. 그러면 이 위쪽으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아직까지도 힘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 흐름세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이제 흐름을 계속 떨어지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왔다가 몇 개월 동안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지금의 행보들은 상승세가 완만하게 계속 이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지금 봤을 때 50일 이동평균선과 100일 이동평균선에 골든크로스가 곧 출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안 가서 지금 만약에 이 가격대를 유지만 하더라도, 위쪽에서 유지만 하더라도 곧 골든크로스 출현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드크로스가 지금 10월 이전에 지금 출연을 하고, 이 데드크로스가 출연하고 난 다음부터도 계속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왔죠. 그런데 이제 골든크로스가 출연을 한다면 이제 방향성이 살짝 바뀌는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I를 보더라도 지금 딱 이제 과매수 국면으로 접어드는 70선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완만하게 완전히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강한 흐름들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평선 위에서 계속 머무는 흐름들,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안착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살펴볼 건데요. 주봉상 가격도 계속 위쪽에서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고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온 다음에 다시 급등하는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위쪽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때의 흐름과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평선 위쪽에서만 머물러 주더라도 앞으로의 그 시세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블렛의 분석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될 만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골든 크로스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에 골든 크로스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지금 이 선이 나와 있는데요. 그 50 EMA 선과 그리고 200 EMA 선이 교차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 흐름들이 데드 크로스가 이제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이제 다시 골든 크로스가 출현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 블리시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의 표시가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전환점의 또 하나가 이 라인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9,400달러에서 9,600달러 선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구간인데, 이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9,500달러 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저항선을 이제 마주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걸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여기가 이제 깨고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한 가격의 상승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하게 깨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단기적으로는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기대를 해보지만, 그 단기적으로 이 골든크로스가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그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재미난 이 분석이에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 블리시 패턴과 그리고 베어리시 패턴, 그러니까 불장과 그리고 베어장 두 가지를 이제 변환하는 지점을 이제 보는 건데요. 그 변환 지점을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주봉에 이제 두 가지의 패턴을 같이 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단기적인 패턴, 단기, 중기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베어리시 그 약세장으로 살짝 전환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신호를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봉이 한 개만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다 뚫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보여줬을 때 약세장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주 이동평균선을 두 개의 주봉이 뚫고 내려가 있는 상태, 이 밑에 있는 내려가는 상태를 두 번 연속으로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베어리시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한 개만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은 아직까지 베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블리시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 2019년도 초반에 한 번만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제 강세장의 전환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불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두 개가 뚫고 내려갔을 때 단기적인 약세장에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왔다 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최근에 2020년도 초반에 방향이 바뀌었죠.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두 개의 지금 봉이 나왔죠. 이 위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불장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캔들 차트가 두 개가 연속해서 이렇게 20주 이상에서 머물 때에는 불장이고 2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이렇게 머물 때에는 약세장이다 라고 보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샷이 또 한 가지를 보는 게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과거에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흐름들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 시작점이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부터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과 아직 닿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방향성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20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은 위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만간 마주칠 가능성, 한 3월 정도 되면 이게 이제 마주칠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차가 된다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출현을 하는 거죠. 이 골든 크로스가 출현했을 때 이제 불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알케미스트의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인데요. 지금 보시면 가격이 위쪽에서 이제 저항선을 맞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9,400달러와 9,500달러 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로 보더라도 계속 이 위쪽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9,500달러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대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이제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이 가격의 저항을 막고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9,000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은행발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는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의 속도를 내고 있고, 세계 각국이 CBDC 연구에 돌입한 가운데에서 과연 CBDC가 보편화될 경우 기존 암호화폐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석은 이제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이제 사기업에서 내놓는 이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있는데요. 지금의 테더라든가 아니면은 그 테라, 국내에서 이제 테라가 있죠.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의 리브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코인들이고, 이 코인들이 앞으로는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때문에 이 교체가 될 가능성들, 그러니까 이 대체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중국의 CBDC 발행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지금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CBDC를 발행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것들을 중국은 절대 허락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CBDC가 중국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의 뭐 13억 인구들이 모두 다 그것들을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들이 앞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이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앞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DCEP, 중국의 이제 디지털 화폐죠.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노리는 것은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중국의 해외까지도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지금 노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달러에 대한 대체용, 그리고 달러를 아무래도 이제 넘어서기 위한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이제 전략대로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데, 이 민간 기업에서 만든 이 테더 같은 화폐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가치가 안정적으로 정말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급 보증이 확실한지,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라는 건 어느 순간 그 망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면 결국엔 그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이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의 매력보다는 이 아무래도 중앙은행, 국가에서 지급 보증을 하는 그 CBDC가 더 안정성 면이나 신뢰도 면에서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거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가 많이 사용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그 자리를 민간 기업의 암호화폐를 대체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기업의 암호화폐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 또는 결제형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블록체인 기술로 절감한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환원한다는 구상으로 사용자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할인 혜택의 매력을 느끼는 사용자가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 대신에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선택하는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한계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최대 장점이 탈중앙화, 이제 검열 저항성인데, 이 CBDC가 위협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의 차이점은 이 탈중앙성의 여부죠.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그걸 관리하고 발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거래 대금의 이 자금 세탁을 막는 의미로 이제 중앙은행이 이런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비껴나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글쎄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누가 이제 누구와 거래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이제 추적을 하려고 하면 추적은 가능해요. 실제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들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점을 알고 이 끝점을 알면 어느 정도 추적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익명성인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지갑으로만 보자면. 그래서 이 지갑이 누구 지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그게 익명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차별성이라고 여기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익명성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된 부분이죠.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왜 이제 나왔느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이 중앙화된 그 중앙은행에서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내는 이런 형태에 대한 저항으로서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이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딱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있고, 그걸 더 이상 찍어내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은행에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CBDC와는 완전한 차별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조금 더 그 강력한 그런 강점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1일 거래 대금이 10조 원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거래 대금이라는 건 이 비트코인의 온체인에 대해서 거래 대금인데요. 온체인 거래 대금은 매매 목적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 단순한 지갑 이동과 같은 계좌 이체 성격의 거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거기에 하루의 거래 대금만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죠.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약 10조 원이고, 이 한 번에 가장 많이 거래한 금액이 2,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진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이 금액들은 계속 이제 높아져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앞으로 거래 대금은 이것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사용자 수와 그리고 사용하는 대금의 그 거래 대금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자산과 블록체인의 혁신을 미국이 선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블룸버그 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탈버트 위원장은 누구든 선도하는 자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이더리움 선물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금뿐 아니라 실물로 결제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목격했다. 이더리움 선물도 보게 될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 선물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뉴스BTC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더리움 선물 등장을 예상하고 있다 라는 탈버트 위원장의 발언을 최근에 보도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이더리움의 선물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랠리에도 비관론자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관론자, 그 유명한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죠.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비트코인 펌퍼, 그러니까 시장 조작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마치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보이게끔 유장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며 잘못된 주장을 일삼는다. 비트코인 구매자들은 사람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금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비트코인이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비트코인에 대한 계속 디스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분의 말과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존 메가피도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미래는 알트코인에 달려있다. 비트코인은 구식이고 보안성도 낮은 데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도 뎁도 없다. 진정한 쓰레기 코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가피라는 사람은 원래 그 비트코인의 좀 더 옹호론자였습니다.
2020년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며 옹호론을 펼친 사람이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해서 디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럴까 봤는데 지금 아무래도 알트코인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메가피가 어떤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거나 어떤 알트코인을 지금 만들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알트코인이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을 바꾸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미 나스닥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검토 중이다 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의 암호화폐 그 북유럽 시장에서 암호화폐 상장 지수 상품 2종을 제공 중에 있고 나스닥 노르딕에서는 유료 표시 비트코인 상장 지수 채권 비트코인 트래커 EUR과 그리고 이더리움 ETN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선물 상품을 이제 내놓는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차별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가 맡을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지금 나스닥에서도 꾸준히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정부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고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금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데요. 이 은행이 해당 조치를 시행한 근거가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가 운영하는 웨이브 스트링이 이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이 권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이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근거해서 코인이즈가 실명 확인 입출금이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이죠. 근데 이제 법원이 이 거래소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나온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은 법률상의 근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거래 계좌들도 이제 터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거래소들도 은행 계좌들, 가상 계좌들을 계속 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SEC에서 텔레그램의 그램의 가치가 돈 원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SEC와 그리고 이 텔레그램의 싸움이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SEC와의 법정 분쟁에서 지난해 SEC가 텔레그램의 ICO에 대한 긴급 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SEC는 텔레그램이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만 그램을 판매해야 했지만 토큰 보유자의 재판매를 허용하면서 법조항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램은 상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이 그램과 견주어 금 만화책, 크리스피 크림 도넛과 같은 상품들과 달리 그램은 내재 가치가 전혀 없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의 그램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지금 SEC의 완전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그램이라는 게.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